옛날에 부자 영감이 있었는데 영감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 하루는 이 영감이 방을 냈어. 무슨 방이냐고? 사위를 구한다는 방이야. 누구든지 거짓말을 잘하면 사위로 삼겠대. 그런데 돈 100냥을 걸고 거짓말을 해야 한대. 돈 100냥을 내놓고 거짓말을 3번 해서 부자 영감이 셋 다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사위가 되고, 참말이라고 하면 걸었던 돈 100냥을 고스란히 내놓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지. 방을 보자 사람들이 볼때처럼 몰려왔어. 첫 번째로 온 총각이 거짓말을 시작했어. 영감님, 저기 가면 하얀 산이 있습니다요. 부자 영감이 말했어. 그래, 세상엔 그런 산이 있을 수 있지.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첫 번째 총각은 준비해온 거짓말을 다 하기도 전에 지고 말았어. 가져온 돈 100냥은 부자 영감 손에 넘겨주고 말이야. 두 번째로 온 총각이 거짓말을 시작했어. 영감님, 저 강을 건너가면 말입니다. 머리가 둘이나 달린 개가 있지 뭡니까?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부자 영감이 말했어. 그래, 세상엔 그런 개가 있을 수도 있지.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다. 두 번째 총각 역시 돈 100냥을 고스란히 부자 영감 손에 넘겨준 채 돌아갔어. 부자 영감은 늘 그런 식이었어. 누가 말을 해도 그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며 태자를 놓았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거짓말을 쏟아놨지만 아무도 성공할 수 없었지. 도로 두 번째 거짓말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기는 했어. 하지만 영감은 두 번째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인정해도 세 번째에서는 반드시 그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 그러니 모두들 가져온 돈 100냥만 부자 영감에게 넘겨주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지. 그런데 하루는 떡어머리 총각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여기서는 농사를 어떻게 짓는데요? 부자 영감은 총각을 흘낏 쳐다보고는 이렇게 대답했어. 농사를 어떻게 짓긴 뭘 어떻게 지어. 모를 떠서 옮기고 김 메고 베어서 거두는 게 농사지. 농사가 별건가? 부자 영감은 떡어머리 총각이 맞듣지 않았어. 사실 그동안 똑똑하다고 소문난 총각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어.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잖아. 그런데 이번 총각은 생긴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두 눈을 송아지처럼 끔뻑끔뻑거리는 데다가 말은 또 어찌나 느린지 군뱅이가 따로 없었어. 그러니 부자 영감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지. 떡어머리 총각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았어. 그래요? 이 마을은 농사를 참 힘들게 짓네요. 우리 마을은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짓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 참 안 됐네요. 부자 영감은 어리숙해 보이는 총각이 말까지 느리니 속이 터졌지. 그래서 냅다 소리부터 질렀어. 이놈아, 군뱅이가 기어가도 내 놈 말보다는 빠르겠다. 속 시원히 말 좀 해봐라. 내 놈 마을은 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기에 그러느냐? 떡어머리 총각은 눈을 끔뻑이며 느릿느릿 말문을 열었어. 우리 마을은 아주 쉽게 농사를 짓네요. 봄이 되면 논을 갈고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위를 삿자리로 푹 덮어 씌워놔요. 수십일이 지나면 싹이 터서 삿자리 사이사이로 벼가 뻗어 올라오지요. 벼가 자라서 벼싹이 익으면 걷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덮어놨던 삿자리를 위로 탁 걷어 올려요. 그러면 벼가
그 위로 줄줄이 흩어져요. 이렇게 쉬운 농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여간 우리 마을은 이렇게 쉽게 농사를 짓는구먼요. 떡어머리 총각이 말을 끝내기 무섭게 부자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 예끼 이놈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누가 그렇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냐? 그러자 떡어머리 총각이 말했어. 그렇지요? 거짓말이지요? 그럼 제가 거짓말 하나를 한 거네요? 뭐야? 부자 영감은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어. 떡어머리 총각은 다시 느린 말문을 열었어. 그건 그거고요. 영감님, 여기는 여름에 아주 덥지요? 이놈아, 여기만 덥겠느냐? 여름엔 어디나 다 덥지. 그렇지요? 여름은 어디나 덥지요? 그럼 여기도 여름을 꽤나 덥게 지내겠네요. 그럼 여름을 덥게 지내지 춥게 지내겠느냐? 부자 영감 말이 끝나자 떡어머리 총각은 쭈쭈쭈 혀를 찼어. 아이고 안 됐네요. 우리 마을은 덥지 않게 지내는데 이 마을은 참말로 안 됐네요. 부자 영감은 떡어머리 총각 말에 다시 기가 솔깃해졌어. 어떻게 해서 덥지 않게 지낸다는 것이냐? 우리 마을에서는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집단을 모아 커다란 바구니를 만드네요. 그러다 겨울이 되면 바구니를 북쪽을 향해 돌려놓고 찬바람을 잡아 넣어요. 그런 다음에는 찬바람이 달아나지 않게 둘레둘레 종이를 붙여 가두지요. 그러다 여름이 오고 날이 더워지면 종이를 떼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쇼? 바구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리 더운 날이라고 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지요. 우리 마을은 대대로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덥지 않고 시원하게 잘 지내요. 떡어머리 총각 말이 끝나자 부자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 예끼 이놈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겨울 찬바람을 어떻게 잡아서 가두어 놓는단 말이냐? 떡어머리 총각이 씩 웃으며 말했지. 그렇지요? 거짓말이지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또 하나 한 거네요. 안 그래요? 뭐야?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혀 입이 쩍 벌어졌어. 아이고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네. 이러다 내가 지고 말겠어. 부자 영감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 앞으로는 떡어머리 총각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총각이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그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기로 마음먹었지. 좋다, 이제 마지막 거짓말을 해보아라. 그런데 떡어머리 총각이 느닷없이 이러는 거야. 그건 그거고요. 저 영감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영감님께서는 평소에 우리 아버지한테서 돈을 자주 빌려 쓰셨다면서요? 아버지 말씀이 지난번에 영감님 돈 마냥을 빌려가서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다고 하시네요.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떡어머리 총각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부자 영감 앞에 내놓았어.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그럼 이걸 보시면 기억이 좀 날 거만요. 이게 바로 돈 빌려가면서 쓴 사용증서네요. 뭐라고? 야 이놈아! 부자 영감은 버럭 화를 내다 말고 급히 입을 다물었어. 하마터면 크게 실수를 할 뻔했지 뭐야. 문서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할 뻔했거든. 야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언제 내 놈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다는 게냐? 그러나 부자 영감은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휴, 큰일 날 뻔했네. 하지만 걱정이 태산이었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총각이 거짓말 세계를 모두 성공하게 되어 예쁜 딸을 내줘야 하잖아. 그렇다고 맞다, 내 말이 참말이다 라고 하면 이번엔 아까운 돈 마냥을
고스란히 내줘야 할 판이고 부자 영감은 난처했어. 이 일을 어찌할꼬. 부자 영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맸어. 그런데 떡어머리 총각은 사정 봐주지 않고 자꾸 따지고 들었지. 영감님 어찌실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냥을 갚으실래요? 말래요? 어서 대답 좀 해보세요. 떡어머리 총각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부자 영감은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어. 이놈아, 내가 언제 내 놈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러느냐? 이 생 거짓말쟁이 나쁜 놈아! 그러자 어수룩한 떡어머리 총각이 씩 웃으며 말했지. 그럼 제가 거짓말 3개를 모두 성공한 거네요, 영감님. 알았다. 이놈아, 내가 이겼다, 이놈아. 부자 영감은 마지못해 대답했어. 그렇게 해서 떡어머리 총각은 부자 영감의 사위가 되었어.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론 부잣집 사위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지. 뭐 들리는 소문이 그래.